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범주형 자료 정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는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팩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팩터로 변환해줘야지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1, 2로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팩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범주라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범주형 자료와 통계학에서 이미 다 배웠을 텐데, 그죠? 우리가 통계학 다 하고 왔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보면 자료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범주형 자료하고 수치형 자료하고. 범주형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 자료입니다. 당연히 그 그룹에 따라서 몇 명인지를 개수를 포함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그 도수분포표에는 상대도수, 누적도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거는 우리가 비율로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A 학점 받은 사람, B 학점 받은 사람에서 전부 다 이렇게 원데이터 소스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빈도수, 그러니까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치형 자료를 해주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서가 좀 박혀 있죠? 우리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범주형 자료, 다음 주는 수치형 자료,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해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존에 했던 걸 저장해 볼까요? 저장해 봅시다. 요거를 데이터 가져오기로 저장해 봅시다. 저장하기 눌러서 01 하시고, 자, 이 .r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가 아니죠? 내보내기죠. 죄송해요. 데이터 내보내기. 만약에 저장해버렸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름 바꾸면 되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리네임. 얘는 요걸 클릭한 다음에, 아이고, 지금 여기는 세이브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돼 있으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리네임 누르면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혹시 만약에 저장하기로, 그러니까 불러오기로 해놨다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리네임 누르면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새로 스크립트 하나 또 만들고요. 자, 요거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 지우는 건 알죠? 지우는 건 여기 빗자루처럼 생긴 거 요거 눌러주고 다 지워주시면 돼요. 만들어졌던 거 정리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갖고 오는 거. 자,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제? 그러면은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에서 갖고 와서 요 이름만 바꿔줘도 되고요. 요렇게. 아니면 새로 치셔도 되고. 자, 얼른 쳐봅시다. 데이터 불러 갖고 오기.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FREQ로 실행해서 들어보시면 여기 전부 다 INT로 돼 있죠? 그죠? 걔를 밑에는 이게 숫자가 아니고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룹으로 인식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쳐보면 팩터에서 그러니까 A, B, C, D, E, F를 숫자를 인식해줘서 얘를 바꿔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거를 문자형 변수, 그러니까 범주형으로 바꿔서 인식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에 보고 이해한 다음에 치시면 돼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먼저.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어태치하고 디태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태치하고 디태치라는 건 뭐냐면 어태치라는 거는
실제로 앞에 우리가 변수명이 있죠. 이 변수명을 얘를 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활성화시켜준다 그러는데요. 인지를 해줘요. 그러면 얘가 FREQ라는 변수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고요. 걔를 인식해줘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가보면 제일 끝에까지 뭐를 인식해주자면 FREQ를 안 쳐도 자연스럽게 얘가 메모리에 FREQ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보면 원래는 테이블 해주고 FREQ하고 달러 표시해주고 뒤에 변수명 또는 그 컬럼명을 써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레이드라고 쳐주면 당연히 앞에를 얘로 인식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태치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태치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용하냐면 어떤 변수를 위에 보면 이런 변수를 저장해 놓고 그 변수를 계속 인지해서 분석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가져오기 하면은 그거를 그 프로젝트 내에서 계속 이제 인지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항상 디태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작업할 때 다른 거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다른 걸 호출해줘야 되니까 항상 끝나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자 치는 게 수월해지겠죠. 계속 앞으로 뭘 앞에 FREQ하고 달러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돼요. 이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R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명하고 뒤에 컬럼명을 같이 써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왜냐하면 안 잊어먹어서 그래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치는 게 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칠 때, 타자 칠 때 처음에 오래 걸리지만은 칠 때마다 정확하게 딱딱 쳐주니까 모두 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인데 타자 치는 게 좀 이제 많이 쳐야 될 때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위드라는 게 있어요. 위드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더 복잡해요. 막 할 때마다 위드를 쳐가지고 한 줄 코딩할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전체 이 스크립트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불러갖고 와서 변수를 불러갖고 와서 할 때는 그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세 번째 방법이 어태치, 디태치를 써서 그 안에서 변수를 호출해 갖고 와서 그거를 그냥 아예 인지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지하고 그 뒤에 있는 컬럼명을 다 인지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